오늘 리스트 뿌려야 되니까 스트링 부트 들어가셔서 오른쪽 버튼 런에즈,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특별히 오류가 없으면 특별히 문제없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VS 코드 들어가셔서 CD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점/탭 해주시면 리액트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데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npm 스타트로 리액트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가 하나 켜질 거고요. 문제가 없다면 자, 그래서 저희가 헤더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거는 부트스트랩까지 해서 뿌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뭘로 만든 거예요? 클래스형의 컴포넌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 자, 이번에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에다가 여기서 그냥 하시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꿀까요? 이름을 좀 바꿔서 작업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F2 누르시고요. 리네임이요. 얘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뒤에다가 언더바 클래스라고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죠. 예스. 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 좀 끌게요, 저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버튼 U 파일 해주시고, 이번에는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게요. 리스트, 인플로이, 그 다음에 컴포넌트. 자, 이번에는 펑션 작성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X, 그 다음에 RSC. 네, RSC는 저희 스냅킷을 올렸을 때 RCC는 클래스형으로 만들어지고요. RSC는 펑션으로 만들어져요. 자, 엔터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펑션하고 클래스형하고 차이점은 없는데요. 뭐 작성하실 때 차이점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제 스테이터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라고 여기다가 만들게요. 저는 이렇게. 자,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시는 방법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여기 리턴 있는 거 있죠? 리턴 있는 거 다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됐죠? 이렇게 리턴 안에 있는 거 div 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자, 복사하시고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끝.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임포트가 리액트만 되어 있고요. 얘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익스텐즈 하고 있죠. 네, 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는 컨스트, 변수를 만들어서 임명함수로 만들고 있지만 얘는 클래스 형태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밑에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익스포트는 똑같이 하고 있죠. 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는 클래스니까 이렇게 가로가 없고 가로 세미콜론이 없고 얘는 펑션이니까 세미콜론이 있는 거 정도, 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꿀까요? 자, 얘는 펑션 방식이라고 좀 해도록 하고요. FN이라고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라고 좀 해둘까요?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펑션 작성 방법으로 한번 화면을 좀 구성해 보면 되겠죠. 로드하는 거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여기에 펑션 작성을 많이 하실 거니까 얘로 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다가 자, 컨스트 밑에 여기 안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얘 화면이 로드 되자마자 뭘 해야 돼요? 레스트를 호출하셔서 그 레스트가 서버에 가셔서 제이슨 값을 갖고 와서 그 포문을 돌려서 찍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객체가 뭐냐면 스테이트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자, 컨스트,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름입니다. 키밸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employee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그 다음에 콜론 하시고, 얘는 자동으로 받는 set employee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react에 .use state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자, use state 객체는 뭐냐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변수의 값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JS 페이지는 뭐 정도 되냐면요, 페이지, 스코프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요 표시요, 요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초기값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아무것도 빈 값을 하나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리로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미안해요. 단축키를 이클립스 하다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현재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값을 정의한 거를 use state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좀 이따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use effect, 이거를 effect 함수라고 하는데요, 실행돼서, 그러니까 이 화면이 로드될 때 한번 실행되는 애를 eff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use did mount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료가 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애들이 마운트 계열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리액트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클래스 방식에서 바뀌면서 펑션 방식에서는 use effect라는 애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실행해서 값을 넘겨줄 i고요. 이렇게 어레이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et employees를 실행시킬 거예요. set employee를 실행시킬 거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요? use effect가 화면이 로드 됐을 때 얘를 이제 서비스를 실행시켜서 여기다 값을 담아서 이 값을 여기다 담아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얘는 리로드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빈 값을 하셔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리로드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엑시오스 서버죠. 엑시오스를 통해서 값을 생성하고 스테이트 객체에 값을 담아준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트, 첫날 말씀드렸죠. 리액트 돔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돔에 전달할 화면의 컴포넌트입니다. 화면의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UI, 이게 없으면 얘는 레스트잖아. 없으면 계속 렌더링 합니다. 렌더링하고, 만약에 있다면 처음 한번 로드되는 처음 한 번만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를 클래스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필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돼요.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는 클래스잖아요. 그러면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해야 돼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라는 애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중에 드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프스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는데요. 얘는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값이에요. 얘는 프로프스는 부모 컴포넌트를 해서 전달하는 값이죠. 값을 처리할 때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슈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프스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쓸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죠. 디스라고 해주셔야겠죠.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니까 한번 했었죠. 디스는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 클래스는. 자, 스테이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객체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저거랑 똑같이 쓸게요. 인플로이. 코데이션 빼먹었네요. 인플로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레이로 집어넣을 거니까 아이템, 이름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템으로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보셨던 요 스테이트랑 같게 되고요. 요겁니다. 요거랑 같게 되고요. 요게 컴포넌트에서 현재 사용할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초기화해줘야 되니까 스테이트에 요게 set 스테이트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네임은 인플로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객체니까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는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아이템에다가 뭐 이렇게 빈 거 하나 넣어주시면 초기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즈 이펙트 함수가 뭐였냐면요, 얘였죠 원래는. 그래서 얘는 컴포넌트, 디드마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드마운트는 이 화면이 로드 됐을 때 실행시키는 애를 얘기하고요.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수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업데이트 같은 거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사용하는 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드마운트로 사용해서 처리가 됐을 때 사용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처리가 됐을 때 디스.set 스테이트를 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이템에다가 객체니까 아이템에 그 다음에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디스는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용 하나를 지울까요, 생성자를? 생성자는 지금 셋으로 했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수석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네요. 그죠? 왜냐면 두 개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두 개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뭘로 바뀌었냐면 얘가 지금 보시는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지금 보시는 얘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래서 쟤를 뭐라 그러냐면요, 화면이 렌더링 된 후 그 다음에 실행되어지고요. 요게 나중에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훅 함수라는 걸로 변경이 됐죠. 요 훅 함수가 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하실 때 면접 때 물어보시면 뭐 훅 함수냐 아니면 렌더링 함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나오는 첫 번째 함수가 훅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포스 객체를 아느냐, 스테이트 객체를 아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할 거라서 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면 렌더링 순서를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은 하나 그려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요번에 필기해드릴 내용은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순서요.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렌더링 순서는 되게 간단해요. 렌더링 순서는 사실 간단한데 여러분들 보여지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패키지 제이슨이 먼저 되겠죠. 패키지 그 다음에 .json 파일의 스크립트에 정의된 리액트 하이픈 스크립트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스크립트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게 된다면, 자, npm 스타트를 여러분들이 실행시키게 되잖아요. 이게 실행하게 되면 얘는 번들러가 실행이 돼요. 번들러. 이게 뭐냐면 웹팩이죠. 말씀드렸죠. 웹팩이 실행이 되고요. 웹팩 번들러가 그 다음에 src, 기본이 얘니까 index.js를 로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리액트, 방금 전에 만들어놓은 JSX라고 되어 있는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로드하고요. 컴포넌트를 로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HTML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셨던 div에 있는 루트에 마운트 되게 됩니다. 네, 이 형식으로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보다 웹팩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필요하겠죠. 뭐 그 중간에 뭐 바벨이 동작이 돼서 ECS5로 바뀌거나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웹팩은 JS 애들을 모아준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S의 우선순위가 조금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뭐 그거부터 좀 볼까요?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하죠. 왜냐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CSS가 굉장히 작성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리액트 JS 여기서 렌더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셨던 아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이제 페이지가 하나 구현되겠죠.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덱스 HTML이에요. 얘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죠. 인덱스 HTML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실행은 뭐가 되냐면요, 처음에 실행은 인덱스 JS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네, 인덱스 JS가 먼저 읽히게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인덱스 JS가 이제 완성되면서 다른 애들이 웹팩으로 합쳐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네, 인덱스 CSS가 읽혀요. CSS 핸들링 하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index.css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dex CSS가 되면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게 app CSS고요. 자,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이 읽혀요. 여기에 부트스트랩이 읽히고요. 이렇게 읽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안에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 안에 두 개가 있겠죠. 여기 안에 컴포넌트가 하나 있고 JS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됐고, 제가 리스트 그 다음에 인플로이 컴포넌트고요. JSX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움직이는 애가 누구예요? app.js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대문자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CSS를 작업을 하실 때 저희가 부트스트랩을 어디다 잡아놨냐면요, 인덱스 JS에 잡아놨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다른 애들이 오버라이드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앱JS가 계속 상단에 있습니다. CSS를 밑에다 작성하면 오버라이드 된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회사에서 작성하실 때는 리스트 인플로이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모듈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라인으로 다 때려박든지 뭐 두 개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은 뭐
크게 모르셔도 그냥 갖고만 계세요. 일단은 나중에 이제 CSS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이거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CSS? 라고 하는데 CSS가 적용이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됐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CSS 우선순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해놨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낮음부터 그 다음에 가장 높음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키보드가 잘 안 쳐지네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트스트랩이 있어요. 부트스트랩 여기 있죠? 부트스트랩 CSS요. 부트스트랩 CSS요. 네, 여기죠? 요거예요. 부트스트랩 CSS가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특성이 가장 낮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애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스타일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index.css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전역에 적용할 때는 여기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어플리케이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스타일이고요. 이게 뭐냐면 app.css입니다. 얘는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특정성이 낮으면 덮어 씌워주기가 됩니다. 덮어 씌워질 수 있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번째는 컴포넌트 내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CSS 파일이고요. CSS 파일은 컴포넌트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CS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컴포넌트.css고요. 그 다음에는 고유성을 부여하는데요. 고유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덮어 씌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SS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사용하시겠죠. 자, CSS 모듈이고요. 자, 얘는 이렇게 작성해요. component.module.css 이렇게 작업하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충돌 방지가 보장돼요. 되므로 안정적입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순서는 당연히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얘는 특정성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성은 아이디가 높냐 낮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던 거, 저희 클래스냐 아이디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라인은 특정성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래서 한번 인라인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죠. 특정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특정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특정성에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셔서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두 개만 해드리면 되겠죠? 미치는 요소.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CSS죠. CSS 그 다음에 스펙파이시티라고 하는데 스펙서파이 CITY 스펙 이상하다. 스펙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걸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자가 좀 많이 크네요.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목록으로 그냥 쓸까요? 오랜만에.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정성이 높을수록 해당 스타일이 우선 적용된다. CSS 때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특정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이걸 해드리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스타일 하신 다음에 쓰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ID 선택자. 여기는 i샵이라고 하죠. ID 이렇게 작성하셨던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클래스,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의사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또 보시면 말로 하시면 어려운데 또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 점 클래스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하시고 attr 쓰시고 뭐 이렇게 value 쓰셨던 거 요거라든지, 혹은 이런 거 호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속성, 의사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중간 우선순위입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태그가 낮죠? 태그 선택자보다 더 낮은 것도 있어요. 얘는 이런 거죠. div라든지 p태그라든지 p태그 이런 것들이었고요. 얘는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체 선택자가 가장 낮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런 거죠. 아스테리스크. 그래서 많이 안 썼던 거예요.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좀 볼 얘기는 이 얘기죠. 2번은 이게 끝났다면 여러분들이 그 CSS 파일에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CSS 로드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특정성을 가진 규칙이 여러 개 있을 경우보다 나중에 로드된 CSS가 적용된다. 했던 거죠, 그죠? 아시는 내용들이요, 사실. 그래서 권장사항이 있겠죠. 권장사항이 있는데 권장사항이 중요하겠죠. 자, 권장사항 전역 스타일 전체 하는 거죠. 전역 스타일 index.css랑 그 다음에 appcss죠. 여기서는 최소화하고요. 하고 컴포넌트별 스타일 CSS를 CSS 모듈로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line 스타일은 동적으로 스타일을 변경해야 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뭐 빨간색으로 칠하겠다. 이럴 때는 아니면 뭐가 추가된다. 이럴 때는 인라인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모듈로 동작시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제가 작성하실 때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러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순위는 이제 보셨으니까. 그러면 CSS가
충돌 하는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자, CSS 모듈을 사용하는 겁니다. 얘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래서 각 컴포넌트별 고유한 스타일 클래스 이름을 생성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포트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스타일스 from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듈이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모듈.css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div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 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니까 스타일스에 그 다음에 점 뭐 어떤 거 썸 뭐 클래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임포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임포트를 사용하는 건데 임포트 사용할 때 사실 임포트라고 하기 때문에 임포턴트죠. 임포턴트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특정 스타일을 강제로 적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얘가 제가 써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꼬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sum 위에 있었던 sum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우선순위를 먼저 갖기 위해서 컬러라는 애가 똑같이 이렇게 만약 글자색을 레드로 바꾼다고 치면 여기다가 느낌표 그 다음에 important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강제적으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portant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CSS가 적용이 안 되시거나 CSS가 꼬이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이제 CSS는 뭐 천천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자, 이제 서버 사이드와 연결을 하는 걸 드디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뭐 하실 건 없죠. 왜냐면 서비스가 없으니까 DB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맨을 한번 열어볼까요? 저희가 테스트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고 작업을 할게요. 포스트맨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트스트랩 리액트 프로젝트에서 전체 조회하는 애를 샌드를 싹 눌러보시면 DB를 안 켜놨군요. DB를 켜놔야 되는데 컨테이너에서 always로 해놓을 걸 그랬나 보네요. 저희가 MySQL이 여기 있죠?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로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Dialect JDBC with Metadata 여기 보시면은 뭐 없다고 이렇게 뜨게 되죠. 네, 그렇죠. 제공을 안 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포스트맨에 들어가셔서 send 눌러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아까 지금 DB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꺼졌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그 JPEG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ORM이라서 이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send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보를 3명을 갖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놨고요. 자, 요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Axios라고 하는 아작스 처리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VS 코드에 들어가셔서 터미널을 하나 더 열까요? 하나 더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d 하신 다음에 설치는 안쪽에서 하셔야 되니까 cd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탭 해주시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인스톨 해주면 되겠죠. npm 그 다음에 install 그 다음에 axio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가 설치가 되실 거예요.
설치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패키지 제이슨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엑시오스라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시면 되겠죠. 엑시오스 버전이 꽤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차이점을 릴리스를 읽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끄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이따가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내려가셔서 자, 컴포넌트에다가 서비스를 하나 만들죠. src에다가 오른쪽 버튼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서비스라고 하나 만들까요? 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해볼게요. 자,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뉴 파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employee 서비스 하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JSX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로 그냥 만들게요. 왜냐면 얘는 화면에 렌더링 되는 애가 아니니까 클래스로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자, RCC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뭐 렌더링 되거나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얘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래스만, 그냥 칩시다. 미안해요. 그냥 칠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셨던 건 인플로이 서비스, 요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로이 서비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빨간색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이제 모듈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디폴트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서비스 이렇게 해주시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엑시오스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하셔야 되겠죠. 임포트 그 다음에 엑시오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 엑시오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저렇게 약간 흐린색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가지 얘를 한꺼번에 보일 거니까 여기다가 그 상수로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cons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그 다음에 언더바 API,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base, 언더바 URL 이렇게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소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맨 들어가셔서 이 주소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풀 주소니까 HTTP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HTTP 떼댕 슬러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베이스 주소도 만들었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전체 주소, 이제 전체 불러오는 거 하나 해야 되니까 get employee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et employee라고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turn 해주시고 엑시오스 해주시면 되고, get 방식이니까 .get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주소는 그냥 employee API base URL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실행을 해서 담아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죠? 유즈 에펙트 훅이라고 하는 애가 실행이 될 거고, 여기다가 담아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인플로이 서비스라고 하시면 위에 임포트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et employees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얘는 엑시오스니까 promise 객체로 갖고 오죠. 그러니까 점 하시고 then이 되겠죠. then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한 번만 하시면 되겠죠. 엑시오스는. 그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면 response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할 거예요. res라고 합시다. res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엔터 쳐주시고, 얘가 처리가 되면 이 값을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되는데,
res 점 얘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로 담아주시면 프로미스 객체가 처리돼서 갖고 오시게 되겠죠. 자, 그 전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하시고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res 한번 res.data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한번 찍어볼까요? 컴마 찍으시고 type of res.data 이것도 한번 찍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값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F12 누르시면 자, 앱JS에 제가 컴포넌트 잘못 걸었대요? 이름을 바꿨군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깜빡했네요. 수업이 끊겨가지고. 자, 펑션으로 그냥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에러가 뜰 거예요. 자, 에러가 뜨는데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임포트를 안 했어. 네, 임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또 지워주시고 제가 임포트를 안 했어요. 자, 됐고요. 자, 지금 보시면 CORS가 뜨게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CORS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요청한 아이와 처리해서 값을 던져주는 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낸 애와 받은 애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CORS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다른 UI/UX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항상 발생되는 일이죠. 그래서 CORS를 해결해 주셔야 값을 전달받아서 내 화면을 뿌려주겠죠.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자, 저희 여기 서브 백엔드 들어가셔서 백엔드에서 가장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러에서 요청하는 애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죠. 제가 여기 왜 들어왔죠? 컨트롤러에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러에다가 골뱅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허용만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오리진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아이가 누구냐면요, allow 그다음에 이거 아닌데? 오리진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패턴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대부분 하나만 잡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http 해주시고 그 다음에 / localhost 그 다음에 3000번. 물론 얘는 웹 컨피그로 하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서블렛 때는 얘를 웹 컨피그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오리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잡아주셔도 돼요. 자, 하신 다음에 이제 허용해 줬으니까 로드가 완료되셨으면 화면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우시고 그 다음에 리플래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찍히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쵸? 네, 그러면 레스트를 통해서 서버의 값이 전송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저거는 화면에다 그냥 찍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TR 빠진 거 추가해 주시고요. 어차피 여기서 또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값 뿌려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뿌려진 애를 값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거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다가 t헤드 밑에다가 tbody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tbody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trtb로 찍어주시면 되니까 tr이 한 개씩 만들어지겠죠. 그 대신 값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산자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으셨던 저희가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이름을 뭘로 만들었죠? 인플로이스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저기 employees s씨만 좀 붙여주세요. s들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플로이 로드된 거를 먼저 갖고 와야 되니까 아까쯤에처럼 담아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주석 풀어주시고 콘솔은 그냥 주석 처리할게요. 확인됐으니까.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면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JSON 형태의 오브젝트가 여기에 담길 거고요. 되셨죠? 자, 담겼으면 인플로이스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인플로이스 값을 여기서 갖고 오셔서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맵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맵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괄호 해주시면 되겠죠. 세미콜론 찍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에로 펑션으로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들어온 애가 employee라고 이름 하나 지어주죠. employee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에로우를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tr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d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 합시다. td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 키라고 하는 애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TR에 클릭을 눌렀을 때 그다음에 페어런 부차 이렇게 삭제했잖아. 그게 아니라 TR의 키 값을 뭐를 삭제해버리면 얘가 한 줄이 그냥 삭제되는 거죠. 레스트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쓸 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로에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employee의 점 id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실 때 요렇게 요 값으로 출력될 거잖아. id, 그 다음에 first name, 그 다음에 email id, last name으로 되기 때문에 요 이름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똑같이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employee에 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first name 할까요? first nam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employee의 last name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employee의 그 다음에 점 email id.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중에 버튼 하나 만들 거니까 버튼 하나만 좀 써주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상세 뭐 아니면 삭제 뭐 이런 거 만들 거니까 그냥 버튼이라고 그냥 지금은 써놓을게요. 버튼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도 하나 할까요? 클래스 네임 CSS죠. 여기다가 btn 그 다음에 하이픈 btn 하이픈 info라고 해서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장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볼까요? 클래스에다 한번 넣어보시면 클래스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가 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약간 사용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클래스는 이렇게 쓰세요. 디드마운트는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employees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employee 서비스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get employe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작스니까 여기 하시고 then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값 받은 애는 가로 해주시고 res 해주시고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똑같이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후에 여기 아이템에다가 지금 하셨던 res.data라고 찍어주시면 똑같은 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사용하실 때 회사에서 뭘 사용할지 몰라 두 개 다 가르쳐 드리지만 요거는 뭐 6.0이냐 5.0이냐 차이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뿌리는 게 약간 다르겠죠. 뿌리는 게 아까 치면 employee라고 하는 애로 불렀는데 이번에는 state에서 그냥 바로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셔서 요거는 코드를 치셨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여기에서 저희가 t 헤드 있으니까 밑에다 여기도 tr 빠졌네요. 네, tr 복사해서 썼죠. 저희 그죠. 저기 시간 없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tbody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tbody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연산자 블럭 하나 만들어주시고, 요번에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디스점 state 그 다음에 점 여기에 있는 아이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맵 이렇게 해서 이제 포문 같은 애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아까 화살표 포인트에서 가르쳐 드렸죠.
인플로이 가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플로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로 펑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r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다가 td는 4개였죠? 하나, 둘, 셋, 4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 요거 나중에 삭제하시거나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변수가 얘니까 인플로이의 id, 여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출력해줄 a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irst name, 요건 좀 이따가 라우터 사용할 때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last name,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 여기서는 이메일 아이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 작업은 여기다가 버튼 그냥 해줄게요. 버튼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틀려야 되니까 edit라는 이름으로 하나 넣을게요. 아까처럼 btn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시고 아까처럼 btn, 그 다음에 btn 뭐 info 똑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인라인 방식 사용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인라인 방식을 사용하실 때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타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으로 작성할 때는 머스터치 문법처럼 이렇게 2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진 자동으로 나오니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징 레프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투 코테이션 안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10픽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쓰고 싶다면 컬러 찍고 또 찍으면 돼요. 컷만 찍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라인 방식 입히시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CORS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출력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헤더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우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만들어 보도록, 라우터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헤더와 부터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더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CSS 작용하는 거 보여드리면 오늘 수업 마무리 되실 것 같아요. 아까쯤에 앱JS에서 저희가 지금 펑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클래스로만 못한가요? 네, 이렇게 인풋 여기 제가 리턴을 안 적었네요. 그래서 값이 안 나오는 거였네요. 테스트 해보기 잘했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얘는 리턴을 써줘야 되거든요. 클래스에서. 네, 저희 다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스트까지 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앱JS는 다시 펑션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테스트하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이번에는 헤더 만들 겁니다. 헤더 component.jsx 이번에는 뭘로 만들까요? RSC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펑션 방법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 방법도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뭐 헤더니까 별로 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될 거, 리턴이 여기 적혀있는데 아까처럼 안 적어서, 자, 헤더 태그로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바꾸는 것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누구요? 자, 여기다가 나부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나부 태그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클래스 네임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이 클래스 네임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워하시니 이것도 좀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주석 처리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블레스 하신 다음에 슬러시 쓰셔야 돼요. 여기 내부에서 리턴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슬러시를 잡아서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여기 내부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자, 클래스 네임이랑 뭐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다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의 프로프스, 요거는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값이고요. 스테이트, 요거는 전달받은 내 값이고요. 왜 이러냐?
CSS 클래스가 의존하는 것에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사실은 클래스 네임은요,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인 걸 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클래스 네임은요, 프로프스에 문자열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 부모로 넘깁니다. 그럼 얘 부모는 뭐예요? 인덱스 HTML이죠. 인덱스 HTML 그릴 때 우리는 클래스라고만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 클래스를 다시 클래스 네임은 클래스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넘기는 값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제가 맨날 쓰는 거예요. 나브바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 뜨시고 나브바, 그 다음에 하이픈 익스펜드 하신 다음에 md 중간 크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브바 해주시고 마이너스 다크, 그럼 어두운 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비지는 다크, 네, 여기면 다크 모드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CSS 하신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이제 내용 채워줘야 되겠죠? div 하나 잡아주시고, 자,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도 잡을게요. 클래스 네임 하나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헤더 컨테이너. 당연히 없어요. 저희가 만들어서 붙이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컨테이너. 자, 그 다음에 인라인 방식을 한번 보여드렸죠? 스타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이거 좀 이따 하고요. 네, 지금 하시면 또 헷갈릴 것 같으니. 자, 여기다가 앵커 태그로 하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액트 JS 아카데미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나브바 하이픈, 그 다음에 브랜드. 요거는 다 부트스트랩에 있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뭐 앵커 태그니까 href 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ttp www.naver.com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되셨고요. 간단하죠? 뭐 만드시는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푸터도 만들어줄게요. 시간상 먼저 만들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파일 푸터 component.jsx.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만들까? RCC로 만들어볼까요? RCC. 그냥 RSC로 쭉 할게요. 나중에 바꿔드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냥 헷갈리기만 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는 별로 할 건 없고요. 그냥 div에 푸터. ESC. 푸터 태그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판으로 작성할까요? 스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민균 강사가 작업 중입니다. 작업했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을 하나 잡고, 여기다 잡지 말고 위에다 잡읍시다.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푸터, 이것도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푸터 라고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클래스 네임을 텍스트 화이트, 부트스트랩 5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릴 게 조금 많은데, 자, 저장 누르시면 당연히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떠요.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걸 어디서 해줘요? 우리가 합쳐지는 앱.js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div 컨테이너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왜냐면 저는 헤더 푸터를 끝까지 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꺽쇠 해주시고 헤더 컴포넌트 연결해주시고, 중요한 이유는 한 칸 튀시고 슬러시 넣어주시는 거 잊지 붙여서 슬러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푸터 써주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가는 게 맞아요.
푸터 컴포넌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빨간 줄 가죠. 이유가 뭐냐면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리턴에 묶음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묶음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묶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딥으로 묶으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묶으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묶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장을 누르신 후에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한번 보세요. 자, 헤더 들어갔고요. 푸터도 여기 있어요. 제가 색깔 화이트로 만들어서 그래요. 되셨죠? 그죠? 이게 컴포넌트. 그죠? 자, 우리는 인클루드한 게 아니고 모든 애들 다 부속품처럼 만들어서 레고 조립하는 시간이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좀 작성하기가 어려운데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분업이 되게 편하죠. 너 하나 만들어줘 라고 그걸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UI UX를 사용하는 거죠. 못 쳤죠? 그죠? 후딱후딱 쳐주세요. 얘는 주석도 할게요. 위에다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애고요. 그래서 얘는 리액트에서의 리턴은 내가 컴포넌트잖아. 리액트에서의 리턴은 그룹화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뭐 딥으로 묶거나 묶음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영역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태그도 사용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셔서 요거를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은 없고요. 그냥 묶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애예요. 리액트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딥으로 묶었었잖아. 이렇게. 네, 딥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컴포넌트를 딥을 사용하면 또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뭐 귀찮은데 딥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CSS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CSS 저희가 PPT 만들어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앱 CSS에다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앱 CSS 한번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저희가 푸터 쪽에 있는 애 중에서 여기가 제가 여기 점푸터라고 여기 클래스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입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앱JS는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같이 올라가니까 렌더링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CSS 똑같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좀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텀은 제로로 잡을까요? 제로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 잡을 필요 있나? 100% 그냥 잡죠 뭐. 자, 그 다음에 헤이트를 50픽셀로 좀 잡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좀 잡죠.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좀 잡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해주시고요. 세미콜론을 적네. 컬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샵 FFF 흰색이죠. 요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화면에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요.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은 만약 아이디 같은 걸 잡았다고 치면 이렇게 잡았겠죠. 푸터 뭐 나중에 쓰세요. 예, 푸터 뭐 풋 아이디 뭐 이런 걸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컬러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컬러 만약에 얘를 뭐 샵 CCC로 하고 싶다. 근데 얘가 다른 것보다도 중요시 됐으면 좋겠다. 그럼 임포트라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요번에는 전체 설정인 인덱스 CSS에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CSS. 왜냐면은 애플리케이션 저녁에 사용하는 애니까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인덱스 CSS 들어가시면 되고요. 인덱스 CSS는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퍼블릭에, 여기 퍼블릭이 아니고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요, 여기 있고요. 자, 밑에 내려가셔서 아까쯤에 저희가 헤더 컨테이너라는 데를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있죠, 헤더 컨테이너. 헤더 컨테이너를 복사하시고 저희가 인덱스 CSS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점 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패딩만 좀 잡을까요? 패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픽셀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고 저장 누를게요. 자, 지금 요 상태고요. 요 상태고요.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눈 잘 기억하세요. 요 상태입니다. 되셨죠? 여기 너무 붙어있잖아. 볼게요. 저장.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좀 띄어졌죠. 너무 티 안 나? 너무 좀 띄었니? 100픽셀로 띄우고 그 다음에 다시 5픽셀로 바꿀게요. 자,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되시는 거 보셨으니까 5픽셀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인라인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으로. 자, 헤더 컴포넌트 들어가셔서 인라인 들어가셔서 저희 헤더 컨테이너 여기 들어가셔서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블레스 2개로 쓰시면 됩니다. 볼더 넣어볼까요? 볼더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1커테이션, 2커테이션 쓰셔야 돼요. 이렇게 4픽셀에. 너무 두꺼운가? 괜찮아. 4픽셀에 도트드에 점선이죠? 그 다음에 옐로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색깔 칠해진 거 보시죠? 이렇게요. 됐죠? 자, 여기 인라인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고요. 됐어요? 저장 누르시고 컴포넌트 하나 만들까요? 컴포넌트를 또 어디다 만들지? CSS라고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들어가시고 SRC에다가 오른쪽 버튼 폴더 CSS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New 하신 다음에 이름은 푸터 컴포넌트 CSS 하면 되겠죠? 푸터 컴포넌트 그 다음에 스타일 .css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었던 스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여기 스판이 있어요. 여기 스판이요. 요거 잡을게요. 자, 그래서 스판에 점 그 다음에 푸터 하이픈 폰트 할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안 적어놨어요. 네,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 여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패밀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멋들어지게 판타지로 할까요? 판타지. 그 다음에 컬러 해둘까요? COLR 컬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뭐냐? 하여튼 요거 이상한 블루 요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임포턴트. 왜냐면 지금 푸터에 폰트가 뭘로 돼 있어요? 아까 지금 뭐가 있어요? 샵 FFF 화이트로 해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는지 한번 임포트로 좀 보기 위해서 좀 했고요. 되셨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되셨죠? 자, 그러면 푸터 컴포넌트 여기 들어가셔서 JSX 들어가셔서 얘를 임포트 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치시고 임포트 되셨죠?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2개 올라갈 거니까 점점 슬러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CSS에 그 다음에 푸터 컴포넌트 .css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반 CSS 파일 인풋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에다가 여기다가 옆에다 쓰시고, 아까쯤에 제가 여기 푸터 폰트라고 해놨거든요.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됐죠?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화면 지금 이 상태고요. 지금 안 보이셔서 제가 좀 올려놓고 작업할게요. 이 상태고요. 저장 누르시고 보시면
저장 누르시고 보시면 오류가 떴어요. 자동 완성해서 만든 게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요거잖아. 이름을 잘못했네요.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자, 됐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적용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색깔 바뀐 거? 되셨죠? 인푸트. 네,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모듈 적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까요? CSS 오른쪽 버튼, 뉴 파일, 푸터,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모듈. 근데 공통적인 거 아닐 때만, 공통적인 거는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저기 뭐 FCS에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푸터 BG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 사이즈만 바꿀게요. 사이즈로 할 거겠다. 폰트 사이즈 30픽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넣는지? 잘 보세요. 모듈이잖아. 모듈은 넣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푸터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추가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클래스가 아니잖아. 지금 보시면은 얘는 뭐예요? 클래스긴 한데 뭘로 돼 있어요? 모듈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당연히 인풋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엔터, 인풋, 원커테이션, 슬러시, css, 슬러시, 푸터, 또 안 나와. 아우, 그냥 할래. 푸터,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듈, .cs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다? CSS 모듈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을 안 찍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달러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편한 거죠? 바인딩 달러 가로 해주시고 닫아주시고 여기다가 이름을 써줘야 되잖아. 그죠?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아침에 스타일스라고 하나 줍시다. 그 다음에 from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스타일스, 뭐 이름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대부분 스타일스를 써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하셨던 푸터 BG 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쓴다고 되지 않아요. 이렇게 쓴다고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얘를 블레스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백틱으로 작성해서 그냥 처리해야 되겠다. 백틱으로 합시다. 요거 바꿔주시고요. 백틱으로 작성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백틱이 더 편하겠죠? 아니면 변수 만들기 막 되게 귀찮아. 백틱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져서 집어넣으시게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30으로 키웠으니까 커졌죠? 오케이.